경찰이 성남FC 의혹 이재명의 제3자 뇌물 공여를 적용을 했다. 어제자 뉴스였죠. 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말이에요.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걸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1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산건설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후원이 아니고 명확하게 기부 체납입니다. 기부 체납한 방법이지 그게 어떻게 후원입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결국 부산이 오래된 방치되고 있던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해요. 용도 변경 해주면 우리가 이런 기부 체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좀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 성남FC 후원금도 들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남은 두산건설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고 300억 원 가까이 챙겼어요.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아야 될 일을 지금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 생겼죠. 놀고 있는 부지 활용했죠. 지역경제 당연히 활성화가 되겠죠. 거기에 300억 정도 두산에게 챙겼죠. 근데 이게 제3자 뇌물죄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돈의 흐름에서 이재명 쪽으로 간 걸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직접 한 말입니다. 후원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뒤집혔다. 이상하잖아요. 성남FC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깃발라시코 기억나십니까? 깃발라시코라는 게 있었어요. 성남 수원시민 여러분과 염태영 시장님, 축구팬들이 수원FC, 성남FC 개막전 내기로 이긴 시청기를 진 시청에 걸기 하라는데 어떨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깃발전 한판 합시다라는 축구팬들, 성남의 축구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시장님 있었나요? 이런 구단주 본 적 있나요? 진심으로 성남FC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님 세게 나오시네요. 축구팬들이 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단 처음인데 시청기보다는 구단기로 시작하시죠. 이러면서 깃발전이 열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걸 깃발라시코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자, 깃발라시코가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 소고기 먹이면서 이걸 성남FC한테 이겨서 성남에다가 걸자. 자,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 당시에 성남FC가 그렇게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늘 만원이었던 성남 시민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있었던 그런 구단이었습니다. 성남FC 줌마 서포터즈, 로얄블랙 뭐 이렇게 있었고 수원FC 대 성남 맞붙습니다. 2016년 3월 19일 네, 맞습니다. 여기 두산건설 광고 있죠. 협찬을 하면서 광고를 한 거예요. 그걸로 50억을 주고 광고를 한 거죠. 그런데 성남이 집니다. 이재명 시장의 표정 별로 좋지 않죠. 수원 깃발을 성남 구단에 겁니다. 수원도 여기다가 잔뜩 쓰고 뭐 이걸 했어요. 수원이 졌습니다. 이재명 시장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자, 염기영 시장이 수원 구단기를 성남에 겁니다. 이재명 시장 그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민구단의 진심이었던 구단주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성남에 올라갑니다. 이때 지긴 했지만 축구팬들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예,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정말 재밌게 즐겼거든요. 이 당시는 지금은 K리그가 사실 좀 뜨고 있습니다. 야구가 워낙에 개판이고 야구 선수들 인성 뭐 이런 거서부터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축구로 넘어갔고 K리그가 약한 리그가 아니구나, 재미없는 리그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이 당시는 K리그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 K리그 팬들은 이런 이벤트에 열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이런 수원시장도 정말 축구 팬들이 진짜 좋아하던 그런 지자체장이었죠. 구단주들이었죠. 이런 시장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시민구단의 진심이었고 정말 이 구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산이 여기다 후원한 게 제3자 뇌물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삼성이 첼시에게 제3자 뇌물을 줬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걸 어떻게 제3자 뇌물로 엮을 수가 있느냐. 자,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기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재판기관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공직자는 특히 더더욱 권력의 의지에 따른 판단을 배척해야 합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신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편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충분히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의 권한 남용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 혐오는 정치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정치인들이 잘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경청하되 그런 이유로 정치의 힘을 빼앗으면 결국 기득권자들만 좋은 세상이 됩니다. 국민과 힘없는 자들이 최후의 기댈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정치 영역뿐입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치인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언행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득권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자본, 검찰이 가장 좋아할 일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지적이 뼈 아프죠.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으나 이 후폭풍에 조짐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꼬리 내린 검찰, 더 탐사 있잖아요. 시민언론 더 탐사. 피하려는 검찰 붙어보자는 시민 세력. 법정 가기 위해서 김건희 재정 신청한 더 탐사. 경찰이 4번에 걸쳐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송치한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강 기자, 최 감독과의 유착설과 종로 비밀 금고설 주장으로 추가 압수수색 빌미를 제공한 정천수 전 대표는 기소됐습니다. 도대체 9월 9일 공소시효 마지막 날 검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검찰은 왜 줄리 의혹이 법정에 오르기도 전에 꼬리를 내린 것일까요? 검사들은 직접 취재를 진행했던 강 기자와 최 감독이 법정에서 안혜욱, 센언니 등 목격자들과 함께 검찰 공소 사실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검찰이 꼬리 내리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를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 하더니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법원으로 가면 김건희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게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검찰 줄리 의혹 제기 안혜욱을 또 기소했다. 자, 검찰이 이제 기소 쪽으로 갑니다. 안혜욱은 기소하겠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FC 수사, 여기서 경찰은 뒤집었는데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3자 뇌물죄 혐의 있다라고 하면서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납치당했다면 당근을 흔들어 보세요 라고 했었던 그 표현을 쓴 건데,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해봤는데 이재명 성남지장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이 안 됐다.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받은 성과금도 다각도로 수사했는데 이전 시장에게 흘러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성남FC의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 차병원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그런데 증거는 없어. 이재명은 무죄야. 경찰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보안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두산건설 관계자는 소환 조사한 반면에 이 대표는 조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두산그룹 관계자는 소환하도록 명시했지만 이 대표 소환 내용은 없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주체고 우리는 보안 수사만 했을 뿐 검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거예요. 검찰이 찍어 누르고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고 경찰도 계속 지금 관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찰국도 만들고. 그러니까 경찰 윗선에서도 이거 그냥 결과만 바꿔. 이렇게 압박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3자 뇌물죄 혐의 있음. 결과 바꿨어. 진술을 확보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돈은 이재명에게 안 갔어. 검찰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야. 돈은 이재명에게 안 간 건 확실해 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달라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론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툭 던진 거예요. 돈은 안 갔다. 이 얘기를 결과를 뒤집으면서 언론에게 굳이 했어야 했을까? 이건 뭐냐면 검찰이 시키는 대로 결과를 뒤집었지만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언론 이거 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이쪽으로 갑니다. 이재명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김건희는 특검해야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 다 나왔잖아. 논문 표절 확실하게 다 나왔잖아. 그러면 허위 경력으로 시간 강사한 거 전부 다 범죄잖아. 이거 왜 특검 안 해? 이재명 말도 안 되는 걸로 제3자 뇌물죄라며. 같이 특검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김건희 특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들어갔지만 결국 김건희와 연관된 것들을 다퉈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에 무슨 조정훈인가 머시기 시대전환인가 그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런 반대가 저는 오히려 반가워요. 왜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조정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부인까지 터는 거는 쪼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그런 얘기 해줘. 그런 얘기 뉴스에 나오고 계속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야 김건희 특검이 왜 자꾸 나오지? 김건희한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 것, 이것도 꾸준히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완성된 겁니다. 아니 땡굴뜨게 연기 나겠어? 이런 생각. 이재명 주변에는 너무 시끄럽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끄럽겠지. 이런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이 한 방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론이 무르익어야지 돼요. 국민들 다수가 이거 김건희 특검 해야 돼 라는 분위기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때가 이 정권이 무너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방에 김건희 특검 가서 막 조사를 하면 반발 세력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근차근 분위기를 다져가는 거죠.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반대해주는 건 저는 땡큐예요. 김건희 특검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무르익어야지 돼요. 어설프게 하면 그야말로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런 걸 잘 하거든요. 천천히 와도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중동이 돌아서지 않으면 역풍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박근혜 탈핵도 결국 조중동이 만들어낸 겁니다. 조중동이 끝까지 박근혜 편을 들었으면 탈핵까지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쉽지만 조중동의 위력은 여전합니다. 조중동마저도 김건희에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군부를 떼야 되는 거죠. 조중동이 이건 도저히 못 막는다. 김건희 특검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때는 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을 외쳐야지 되고, 그 여론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퍼져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